자, 안녕하세요. 10가지 질문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체육을 알아보는 시간, 임용 10캐스터입니다. 자, 오늘 모신 선생님은 주정중학교 3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계신 손혜문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손혜문 선생님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두정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선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체육교사 손혜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평소 손혜문 선생님께서는 생활체육으로 클라이밍을 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클라이밍이란 어떤 스포츠인가요? 클라이밍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암벽 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으로 된 곳을 등반하는데 미끄러우면 등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나 아니면은 기구를 거기다 박아 놓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빠르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높이를 정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과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성취감을 느끼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등산, 두 발로 가는 등산과 좀 다르게 좀 더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잡고 경사지른 곳에 올라간다. 그렇죠. 그 등산은 발이 위주가 되지만 클라이밍은 온몸 전체적으로 위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이 위주로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TV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클라이밍을 하게 된 계기는 두정중학교 처음 와서 여러분들 1학년 자유학기제 하시잖아요. 자유학기제에서 클라이밍이란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우연찮게 맡게 돼서 클라이밍을 가게 됐는데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취미 생활로 클라이밍을 접하게 됐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수업을 통해서 클라이밍을 접하게 되었다. 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자유학년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은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이 클라이밍을 접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 때는 자유학기제였는데 지금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2학기에 아마 수업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 인터뷰를 들어보고 관심이 생기는 친구들은 수업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TV로 봤을 때는 벽을 마치 평기처럼 오르던데 그럴 때 기분 혹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시나요? 제가 벽을 평지로 오른다고 하는 거는 좀 과장이 좀 섞여 있고요. 여러분들 흔히 보는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기어 오른다가 좀 맞는 표현 같아요. 벽을 평지로 걷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정말 잘하는 수준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벽을 이렇게 길어 오르는데 딱 한 가지 같아요.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벽을 오르고 정상을 도착하거나 제가 제 기록을 깼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운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클라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경쟁에서 이기보다는 내가 목표한 목적지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성취감. 맞아요. 약간 육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도 내 기록을 깨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이밍도 내 기록을 단축시키거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TV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던데 클라이밍을 하면서 그 올라갈 때 그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좀 두려움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실내 스포츠로 클라이밍 많이 즐기는데 실내 스포츠에서는 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건 많이 높지는 않지만 높게 되면은 로프를 저희 같이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로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TV에 본 거에 비해서 이제 높아서 무섭게 느껴지지만 안전장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렇게 높은 지점이나 혹은 뭐 실내 클라이밍에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곳에 딱 정상에 위치하게 되면은 내가 못했던 것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상당히 커요. 그 성취감 덕분에 저희가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도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마 모두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든다. 성취감인 기분이 든다. 그러면 그런 기분이 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클라이밍 할 때 주로 어떤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올라가게 되나요?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설명한 것처럼 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팔 근육에서도 여기 보면은 전완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완근을 움직일 때 필요한 여기 보면은 이두근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팔만 이용하냐고 할 수 있는데 클라이밍은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팔을 위주로 하되 전신 운동을 볼 수 있는데 또 팔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코어 근육이에요. 이문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코어 근육은 복근과 그 다음에 등부터 둔근, 엉덩이 근육까지 올라오는 여러 개 한 10가지 근육을 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코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발 근육이 또 사용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사용하는 대퇴근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지할 때 지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가장 크게 발달되는 거는 전완근과 아니면은 이두근이 많이 발달됩니다. 이문태 선생님도 그 펜싱 때문에 전완근이 발달이 많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보시면 이문태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육이 갈라지게 됩니다. 클라이밍, 펜싱도 많이 하게 되면 갈라지는 것처럼 클라이밍도 장 근육이 많이 생기고요. 큰 근육을 만든다기보다는 몸의 여러 가지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팔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나 정신 이제 근육을 모두 키워준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팔 근육만 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을 더 고루고루 자극을 줘서 근육을 키워준다고 하셨고. 그러면 클라이밍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아무래도 클라이밍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 과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클라이밍은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 모든 돌을 다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돌 중에서 5개만 이용해서 목표에 도달하든지 아니면은 정해져요. 이것과 이 돌만 이용해서 목표에 도달을 해라.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좀 좌절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혼자 하는 스포츠긴 한데 옆에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생겨요. 그럼 그 과제를 다른 사람 풀었는데 난 못 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실패감, 실망감이 좀 생겼을 때 많이 힘들어요. 처음 하게 되면은 근육통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이밍 너무 힘든 운동이냐?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다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이 없이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은 성취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과제를 실패도 경험하면서 또 혹은 성공도 하면서 그런 걸 이기고 뛰어넘었을 때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좋은 말씀이셨고, 자, 제가 알아봤는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는 컴바인 방식으로 3가지 종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바인 방식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컴바인 묶다 라는 뜻이잖아요. 3가지를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드, 리드, 그 다음에 보이더링. 요 3가지를 묶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다 요 3가지를 곱해서 가장 낮은 순위가 나오게 되면은 우승하는 그렇게 만든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피드 또는 높이 제약 이런 게 많이 채택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스피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은 스피드는 높이 15m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를 스피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정해진 게 아니라 초가 정해져 있어요. 몇 초 안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냐가 리드 경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이더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과제를 설명드렸잖아요. 문제, 과제를 저희가 풀어가면서 얼마만큼 과제를 잘 푸는지를 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목을 순위를 정해질 거잖아요. 그 순위를 정해진 상태에서 순위가 1등, 2등, 3등이라고 치면은 1등 곱하기 2등 곱하기 3등, 총 곱하기 6으로 이 사람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은 이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이 우승하게 되는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정식 종목을 채택되기까지 스피드 한 종목만으로는 정식 종목 택하기가 조금 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혼합해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하는 스포츠가 올림픽에 나온다. 얼마나 좀 뿌듯하고 감동적인 그런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제가 하는 스포츠가 이번에 올림픽에 나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자부심도 있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을 뛰어넘어서 이제 올림픽 경기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단순히 벽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 경기로서 3가지 종목이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손혜문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먼저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벽과 나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이밍의 매력은 무엇이고 클라이밍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안내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문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 자신과 도전이다.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성취감 한 번이나 맛본 학생이 있다면 클라이밍을 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클라이밍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 도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은 난이도로 잡지 말고 낮은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성취감을 느껴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준 손혜문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주정종 학생들도 계약하면 학교에서 손혜문 선생님을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 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자, 손혜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